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틈새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나온 곳은 신반포 4차 한신 아파트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은 신반포 4차 아파트의 부속 건물인 창고와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부분 소유자만 12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120명이 넘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0.02평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조합과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생 투자했을 때 근생은 소유권을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청산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중요한 부분은 근생 소유자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 동의 동의율이 50%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근생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생 시설의 동의율이 50%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 지분권자들의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권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죠. 일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분 나쁘고 투기꾼이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분을 투자하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분 쪼개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건축 투자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투자한다고 하면요. 신반포 4차 아파트의 갭 투자 금액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고, 대신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20억 이상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내가 알고 있는 틈새, 나만의 틈새로 했을 때 뒤에 보시는 이런 근생,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투자 금액을 따져봤을 때 어떤 분들의 투자가 더 성공적이었을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근생 투자가 무조건 청산되는 게 아니고 근생 투자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아시고, 재개발 투자할 때 하나만 생각하셔서 빌라 투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재개발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재개발인지에 따라서 빌라 투자가 정답일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이 정답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근생 투자가 정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A는 B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내가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넘쳐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근생 투자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생각의 폭을 넓혀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제가 신반포 4차 아파트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번의 사례를 재개발해서 접목시켜서 투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히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생 투자하면 청산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신반포 4차 아파트의 근생 소유자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를 제외하고 진행하느냐 제외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당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산 원효로 3가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피스텔 투자지만 오피스텔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이번 사례를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게 정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고 그냥 설마 되겠어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추진구역에 대한 소개도 드렸었는데요. 역세권 활성화 추진구역은 빌라 투자는 2억 5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빌라가 아닌 근생, 상가 투자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소유자 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상되는 세대수는 330세대가 되고 그 안에서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분양분이 한 26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근생을 갖고 있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택수가 많아서 취득록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근생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생을 투자하셔서 보유하시면서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월세를 받으시다가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 근생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는 평가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택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생 투자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마용성광을 최우선으로 꼽는데요. 그러면 성동구를 국한해서 성동구에 재개발 투자할 때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냐? 성동구의 중심은 향후 성동구의 중심은 왕십리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왕십리역이 성동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현재도 4개의 노선이 경유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GTX C노선과 동북선까지 하면 6개의 노선이 경유하는 역이죠. 그럼 교통의 사통팔달이 되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고요. 경유하는 노선도 2호선, 5호선, 신분당선처럼 강남에 접근하거나 광화문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지로 연결되는 노선, 황금 노선이 경유하는 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 입지로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왕십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를 서울 와트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는 업무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그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요. 향후에는 성수 전략지구와 서울숲 그리고 왕십리역으로 이루어지는 이 고급 주거 벨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십 뉴타운의 텐지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지금 뭐 19억에서 20억 정도 하죠. 그리고 서울숲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뭐 2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서울숲 주변에 입지 예정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같은 경우에 분양권이 30억 이상 호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성수동에서 서울숲 그리고 왕십리역까지 연결된 이 라인이 성동구에서는 최고급 아파트 주거벨트가 고급 주거벨트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성동구의 중심으로 키우려고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왕십리역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는요, 용적률을 800%까지 받습니다. 용적률을 800%까지 받고 그 800% 중에서도 용적률 600%까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사전 검토 결과 받은 답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현재도 동의율이 77%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77%는 어떤 동의율이죠? 저희가 조합 설립할 수 있는 동의율입니다. 사업이 진행됐을 때 조합 설립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에서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면 이주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들의 비율을 좀 따져보는데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한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재개발을 찬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근생이라든지 아니면 단독 건물 소유자들을 어떻게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끄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그 왕십리 역세권 그 추진 구역 내에 있는 단독 건물 소유자들 중에서도 50% 이상은 재개발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왕십리 역세권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은 한 최소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지금 2억 5천 정도 했을 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떠오르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불과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면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2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중심지는 재개발 투자 물건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성동구의 중심인 왕십리역 주변에 그것도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2억 중반대 투자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재개발 투자에서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주민 설명회 갔었는데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똘똘 뭉쳐서 재개발에 추진하려고는 열의도 보였고, 특히나 젊은 소유자분들이 한 30% 정도 됐다라는 점도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주민분들의 참여가 얼마만큼 높을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성동의 중심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왕십리 역세권 재개발 추진구역,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추진구역도 투자하시고자 할 때는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